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결국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0.8% 정도 상승하면서 14,270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15,000 스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죠. 파월은 오늘 미 하원에서 페드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지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스닥은 뒤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워서 결국 신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성장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데 양적 완화는 계속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기존 주택가격이 1년 만에 24%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달러가 딱 24% 더 풀렸거든요.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달러가 선행적으로 먼저 풀리고 그리고 후행성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오를 것이고 주식들의 주가 기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연스레 주식들의 PER이 낮아져야 하지만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반면 양적 완화는 축소되지 않는다면 주식 가격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애시당초 멀티플이 훨씬 높은 성장주가 더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덕분에 오늘 채권 수익률도 2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번 주에 아직도 많은 FOMC 위원들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의 결과에 따라 또 시장은 언제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행주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재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반면 유가는 아직도 근래 최고가 근처를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주들은 2%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에너지주들이 계속 좋은데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죠. 그리고 유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주들의 추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오늘 화려했죠. 중국의 채굴장 폐쇄 그리고 은행들의 암호화폐 계좌 개설 금지 등 2단 규제 콤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서 3만 달러 선이 깨졌고요.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지난번 급락 때의 저점을 깼고요. 도지코인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심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10% 정도 회복 중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현재 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 10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자산시장, 뭐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자산시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레버리지요. 근데 현재 암호화폐는 규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무려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심한 이유입니다. 내릴 때 크게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포지션이 대량으로 강제 청산되죠. 그리고 또 오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로 또 새로 포지션을 잡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극심한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향후 암호화폐 거래를 SEC의 규제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엄청난 고레버리지 거래는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사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소형주는 여전히
개별 장세가 지속 중입니다. 오늘 게임스탑이 500만 주의 오퍼링을 발표를 하면서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아니, 오퍼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상승을 했냐? 게임스탑은 현재 주가가 과거 대비 엄청나게 올라 있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오퍼링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는 큰 현금을 손에 쥐게 되고, 또 게임스탑이 그 현금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원래 왕이었던 게임스탑의 귀환 덕분에 AMC를 비롯한 다른 밈 스탁들도 4, 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쿠가 오늘도 5% 올랐어요. 제가 어제 3연속 양봉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말해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 또 5%가 오르면서 4연속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고 결국은 고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하고 강하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쇼피파이가 어제 신고가를 달성한 데 이어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쇼피파이는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전고점을 깬 주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다만 아직 전고점의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고가 돌파 후에 다시 저항선 밑으로 내려 돌아오는 업스러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부분도 차익 실현 물량의 대거 출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쭉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 강한 추세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저항선을 돌파해서 윗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섹터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세인데요. 물론 그 전에 가장 많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내년까지도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최근 전기차 sektor의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전기차 3인방이 특히 나빴는데, 뉴스에서는 미중 갈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최근 전기차 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조정폭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는 매우 좋았죠. 애플이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하면서 결국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향해 거의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하나 둘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저항선을 뚫어내고 있는데, 애플도 곧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강한 기대를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드디어 박스권 최상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항선에 약간 밀렸죠. 이거는 저항선을 녹여내는 과정인데요.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특히나 어제와는 달리 전고점을 확실히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은 현재 전고점의 저항선을 녹여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한 추세를 봤을 때 조만간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강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또 2.5% 올랐죠. 그래서 최근 이틀간 고점 신호를 보이면서 조정 또는 횡보에 들어가나 했는데, 오늘 강한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분할 전에 추가적인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점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목표 주가를 $150 올려서 $900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리고 투자 등급을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로 올리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로 기업 활동의 재개 등으로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다뤘던 엔비디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먹거리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630 근처까지 갔는데요. 오늘도 저항선에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선에 밀려 내려온 이유도 있지만 오늘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점이나 또 비트코인이 크게 내렸던 점 등등 해서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빅테크들 중에서는 오늘 가장 안 오른 편에 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폭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역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모습이고요. 지금 $630의 저항선에 약간 눌려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만 뚫어낸다면 $700를 향해서 금방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전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3의 수출 대기 물량입니다. 지금 기가 상하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가 베를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가 상하이에서 열심히 수출을 해서 기가 베를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3쿼터부터는 모델 Y도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죠. 기가 상하이는 올해 말이면 총 45만 대의 생산량을 갖추게 됩니다. 모델 3가 25만 대, 모델 Y가 20만 대죠. 이 모델 Y 20만 대 중 상당수를 유럽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기가 베를린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유럽 쪽 모델 Y 수요를 기가 상하이가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가 베를린 지연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가 상하이의 생산 능력과 수출량을 기가 베를린이 완공될 때까지 유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파월의 연설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나스닥이 결국 신고가를 뚫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15,000 스닥을 갈 때까지 이 기세를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있을 다른 FOMC 위원들의 연설도 부디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